제4강 휴, 엄마의 마음 챙김, 권복희, 주 롤링스토리 대표, 한겨레 신문 전략기획실 전문위원. 엄마로 살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행복한 일이어야 할 일이 낳고 기르기가 건강까지 위협하는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태교에서부터 대학 입학까지 20년 가까이 엄마는 마음 놓고 살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어려운 현실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엄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엄마의 지극정성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에서 엄마의 마음 챙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엄마의 올바른 마음 챙김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엄마의 잘못된 노력이 미치는 악영향은 아이의 정서는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자랍니다. 그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겨나는 시기라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공부를 위해 계속 붙잡아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욕이나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엄마의 포스에 억눌려 참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틱이나 투렛 증후군 같은 질병의 원인을 이 같은 억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엄마의 노력만으로 자라는 아이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외를 받습니다. 과외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혼자 생각할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험 치는 기계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대체로 자기 생각, 자기 콘텐츠를 가진 이들이 적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에 다니면서 과외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 간부는 요즘 신입사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PT 자료도 잘 만들고 회식 자리에서 놀기도 잘하는데 정작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을 선택한 이유도 엄마가 가라고 해서 라고 말하는 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기업 임원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 신입사원의 미래를 생각해 영업부서에 보냈더니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성적이 좋은 우리 아이는 기획부에 가야 하는데 왜 영업부를 보냈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키운 탓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갈수록 아이들은 주체성이 결여되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격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워낙 불안정하고 계급화되어 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 특히 엄마들은 더욱 밀접하게 아이의 삶에 개입하면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엄마들이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한편, 엄마들의 화와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아이들도 엄마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통, 고통, 심장병, 소화성 궤양, 과민성 대장 증상,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활동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공부, 외모, 경제적 차이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스트레스를 달고 살지요. 우리는 몸 안에 에너지를 쓰면서 활동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쓸 때도 에너지가 듭니다. 정신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주관하고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움직임이 적은데 생각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육체적인 다른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에 포위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의학적으로 가슴을 따라가는 인맥이 막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을 팡팡 치게 되는데 그건 역시 가슴이 막혀서 인맥을 따라 흐르는 길을 풀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엄마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풀어져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스트레스나 화를 제때 풀지 못하고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 치솟으면 갑상선이나 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여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생각이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마음의 병이 몸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징표입니다. 건강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침과 기지개입니다. 살아있다의 한자 활은 물수와 혀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혀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혀에 물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은 침을 많이 흘립니다. 기의 에너지가 좋으면 침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르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또 마음에 따라 침이 나오고 침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덕담을 하면 침이 많이 나오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할 때 침이 마릅니다. 따라서 마음을 좋게 가져야 침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지개가 펴지고 기분이 좋으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 인체에 에너지가 들어와 아랫배에 쌓이고 기운을 인체에 골고루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잠, 운동, 마음입니다. 음식은 조리를 최대한 적게 한 자연식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소박한 음식을 차리도록 소박한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식재료의 양리 성분이 충분히 작용하게 조리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잡곡밥, 야채, 견과류, 해조류,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또한 미네랄이 많이 든 채소나 신선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많이 소모하게 되므로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잠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최고 방법입니다. 잠만 잘 자도 피로회복과 해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잠은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소진된 기를 채워주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꼭 잠을 자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면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 활성도가 올라가는데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될수록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보다는 걷기,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동적이고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거나 명상, 기체조, 요가 등과 같이 정적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은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지치지 않는 활동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숨이 가쁜 운동이나 몸이 지치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기공이나 요가는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빨래, 청소, 요리 등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한의학에선 마음과 인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다칩니다. 소장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기뻐할 때도 나의 기쁨에 가려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절제된 기쁨이 건강에 좋습니다. 슬픔은 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분노를 하면 간이 나빠집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위가 나빠집니다. 공포가 많으면 방광이나 신장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가 놀라면 오줌을 싸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남편이나 아이가 화가 너무 많으면 혹시 간이 나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건강에 대해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실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먹는 일도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듯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 먹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난 잘못을 책망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자신조차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다른 이들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막상 장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막연히들 합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을 함께 써보세요. 자신의 장점을 잘 알 수 없다면 조금씩 단점을 고쳐 장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세요. 날로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먹기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거짓 자존심, 우월감 등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선,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믿음 등을 갖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자 손자가 어떤 늑대가 이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에 먹이를 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마음이 날로 자라 행복감을 키워줄 것입니다. 셋째, 그럴 수도를 믿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죽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오늘을 있게 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세상에 아픈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다고 말한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은 살아온 환경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사람, 나 자신입니다. 넷째,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생각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끝은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혹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어려움은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돼 지적 개방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아이에 대해 안심하십시오. 걱정은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인생을 갖고 태어납니다. 칼릴 지브라니 통찰한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아이들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절대자가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냈고 그분께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아이가 언제, 어떤 색깔의 꽃을 피워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엄마의 마음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70%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음식을 매일 좋게 먹듯 마음도 매일 좋게 먹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좋은 마음을 챙겨 먹도록 합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달리 마음을 바꿔보세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꿔먹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씩 바꿔보았으면 합니다. 과정들이 조금씩 쌓여 좋은 마음 먹기에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이 결국 엄마의 마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긍정적인 소통에도 영향을 줍니다.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엄마를 분주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 요인을 모두 내려놓고 내 앞의 아이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가 보일 것입니다. 결국 삶이란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어우러지는 감정들의 조화입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엄마의 마음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건강과 행복, 아이와의 소통에 있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